네, 삼각함수의 기하적 활용입니다. 가보고 이름은 대수인데, 그만하자. 자, 뭐냐면 첫 번째 사인 법칙이, 그리고 두 번째 코사인 법칙이에요. 근데 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사실 대단한 거다. 네,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건데 이게 그 중3 때 했던 수학의 연장입니다. 어떤 연장이냐면 사인 법칙은 그 얘가 삼각형 하나 가지고 오죠. 어떻게 가지고 올 거냐면은 그 원 안에 내접하고 있는, 혹은 얘가 삼각형의 외접원, 이렇게 두 개를 함께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외심이 존재하고요. 오케이. 외심을 존재하는 순간 우리는 구분해야 돼요. 얘가 삼각형과 둔각 삼각형이요. 외심의 위치가 다르잖아요. 외심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따가 둔각 삼각형도 찾아볼 건데 직각 삼각형도 뭐 이거랑 함께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ABC. 이 사인 법칙은 이 원주각에서 사실 대부분 법칙화하지 않았을 뿐이지 다 공부했을걸? 자, 이 현 BC 혹은 호 BC에 대한 원주각 A는 원주각의 성질에 따라서 어디에 옮겨도 그 크기는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 어디에 옮겨볼 거냐면은 지름, 혹은 그 원의 중심을 지나도록 여기다가 옮겨도 그 원주각의 크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름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혹은 원의 중심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 각시가 90도로 바뀌어요. 그러면 무엇을 얘기할 수 있냐? 삼각 비를 얘기할 수 있거든요. 다 했어요. 다 한 건데 법칙화하지 않았을 뿐이야. 자, 그럼 여기서 바뀌지 않는 것들을 관찰합시다. 무엇이 바뀌지 않냐면은 각 B 바뀌었고 각 C는 90도로 바뀌었고 변의 길이 바뀌었죠. 근데 안 바뀐 건 원주각과 그 대변의 길이만 안 바뀌었어요. 이 원주각의 크기 A, A라고 합시다. 각의 크기 A랑 그리고 대변의 길이가 안 바뀌었어요. 이건 원래 예가삼각형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 그럼 얘네 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다른 거 말고. 그리고 안 바뀐 게 하나 더 있어. 뭐가 안 바뀌었냐면, 그렇죠. 외접원이 안 바뀌었어요. 외접원도 그대로예요. 외접원의 반지름을 가지고 올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만 얘기를 할 거예요. 빗변과 각 A의 대변? 그건 사인이지. 사인 A는 2R분의 A다. 요거예요. 요게 사인 법칙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냥 이걸 구하는 걸로 끝났을걸. 구하는 방법만 죄다 연습하고 법칙화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법칙화할 차례다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 각 A와 그 대변에서만 성립하겠어요? 각 B와 각 B와 대변의 길이 B에 대해서도 성립하겠죠? 각 C와 그 대변의 길이 스몰 c에 대해서도 성립하겠죠? 그러니 sin B는 2R분의 B, sin C는 2R분의 C가 되겠습니다. 이게 사인 법칙이에요. 책에 적혀 있는 거 다르다고요? 바꾸면 되지. 이 세 가지씩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2R이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 2R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적읍시다. 2R은 sin A분의 A다. 그런데 2R은 뭐도 되냐면 sin B분의 B이기도 해요. 그리고 sin C분의 C이기도 해요. 이제 요걸 이제 사인 법칙으로 많이 얘기하죠. 그러니 직각삼각형일 때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방금 직각삼각형일 때를 함께 보인 거와 다를 바가 없거든요. 둔각삼각형일 때를 얘기해보자. 둔각삼각형일 때.
중간삼각형은 외심이 삼각형 밖에 있죠. 이렇게. 아, 못생겼어. ABC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일 거냐면, 또 써볼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 한 수학. 뭐를 배웠냐면은, 원 위에 놓여져 있는 사각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입니다. 그러니, 이쪽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파이 빼기 A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여야 할 게 뭐냐면, 이 중간삼각형일 때, 보여야 할 거는 저 사실, sin A분의 대변의 길이가 2R인 것을 우리는 보여야 돼요. 이걸 보이면 돼. 저만의 이름 좀 붙일까요? D라고? 삼각형. BCD는 얘는 또 예각 삼각형이거든요. 각 A가 둔각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예각이 되거든요. 반드시. 그럼 얘가 삼각형이면 저 사실 또 써먹을 수 있어요. 삼각형 BCD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삼각형 BCD에서 sin D분의 D의 대변의 길이는 2R로 일정합니다. 그런데 D가 뭐라고요? sin 파이 빼기 A거든. 이렇게 할까? 2R은? 근데 파이 빼기 A는 각 변화에 따라서 sin A가 되잖아요. 증명 끝났습니다. 그러니 중간삼각형에서도 이 사인 법칙은 잘 성립한다예요. 이 사인 법칙이 시사하는 바가 조금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이게 가만 보면 sin A와 A, sin B와 B, sin C와 C의 B예요. 분수표현이잖아. 그 B가 무엇을 일정하냐? 2R로 일정하다라는 거거든. A 대 B 대 C라고 하는 B가 뭐랑 똑같냐면은 sin A, sin B, sin C로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sin A에다가 2R을 곱해주게 되면 A가 된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그 SS, ABC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서 삼각형이 결정이 되잖아요. 결정이 되면 각 A, 각 B, 각 C도 당연히 결정이 돼요. 결정이 되면 서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 관계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다기보다는 A 대 B 대 C가 각 A, B, C가 아니라 sin A, sin B, sin C랑 B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언제 그래서 사인 법칙을 쓸 것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이 사인 법칙은 주로 하나 더 그리자. 마주보고 있는 점보가 있을 때 쓰여요. 대각과 대변에 대한 점보가 있을 때 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뭔가 문제가 싹 풀려요. 그때 sin A 분의 A가 무언가 다른 거랑 똑같다. 그 무언가는 각 B가 주어져 있을 때 그 대변의 길이를 구하라. 그러니 그 문제에서 마주보고 있는 그 삼각형이 마주보고 있는 정보가 적혀 있으면 혹시 사인 법칙인가? 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코사인 법칙입니다. 코사인 법칙도 중3 수학의 연장이에요. 연장인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풀었느냐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푸셨어요. 다만 이제
죄다 특수각 예쁘게 주어져 있는, 물론 지금도 특수각만 풀 건데 어지간하면 3분의 8 60도.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가 뭐라고 하지? 한 6. 그 다음에 여기는 4. 이때 나머지 하나 길이를 결정하라. SAS 상황이잖아요. SAS 상황이면은 삼각형이 결정이 되고 당연히 나머지 한 변의 길이도 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당시에는 꼼꼼할 때는 여기다가 수선의 길이를 쫙 구할 수 있거든. 2대 1대 루트 3.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이걸 그대로 가지고 올 거예요. 그냥 이 코사인 법칙은 중3 수학을 공식화하는 것밖에 없어요. 3분의 파이가 아니라 세타. 4랑 6이 아니라 주어진 두 변의 길이를 가지고 x를 표현하면 끝납니다. b 코사인 세타거든요. 2대 1대 루트 3을 썼었는데 b 코사인 세타로 구할 수 있어요. 여기 b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대변의 길이는 b 사인 세타.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4 대신에 a 빼기 b 코사인 세타가 돼. 그러고 나서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씁시다. x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a 빼기 b 코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b 사인 세타의 제곱이 돼요. 전개해주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코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b 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곱. 근데 중3 때 이걸 왜 못했냐면은 이 부분 때문에 못했어요. 중3 때 해도 될 것 같을 때. b제곱으로 묶어주게 되면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되어서 1이거든요. 그러니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치 이제 x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치 피타고라스 정리 비슷하게 등장합니다. 비슷하게 등장하는데 직각삼각형이 아니다 보니까 적당히 보정이 되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여기 코사인 세타 어디 갔어? 이게 답니다. 그래서 언제 쓰이냐? 코사인 법칙은 SAS 상황에서 나머지 대변의 길이를 구할 때, 혹은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A, B, C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특정한 두 변 사이의 끼인각을, 혹은 그 끼인각에 대한 삼각 함수값, 코사인 값을 구할 때 써요. 어떻게? 정리를 다시 해주면 돼요. 넘어오게 되면 2ab 코사인 세타, 2ab 코사인 세타인데 이제 2ab로 나누게 되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 x 대신에 c제곱, 이렇게 쓰일 수 있습니다. 이가 세타. 이것도 c로 바꿀까? 그래서 SAS 상황에서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고, SSS 상황에서 이 A와 B의 끼인 각에 대한 정보를 더 알아낼 수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목적으로 쓰입니다. 코사인 법칙은. 그게 전부예요. 당연히 둔각일 때도 할 수 있죠. 둔각일 때는 꼼꼼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쪽에다가 이제 수순을 내려가지고 연장했거든요. 똑같이 하면 돼요. 똑같이 하면 나와요. A, B, C. C를 알아내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꼼꼼할 때처럼 얘가 이제 파이 빼기 세타죠. B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 B 사인 파이 빼기 세타, B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 이쪽은 B 사인 파이 빼기 세타. 값변은 좀 해줘야죠. 너는 사인 세타랑 똑같고요. 여기는 부호가 바뀌죠. 코사인 세타가 되면서 부호가 마이너스를 달립니다. 그러면 밑변
a 빼기 b 코사인 세타가 되고 높이는 b 사인 세타이니까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쓰시면 같은 과정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 특히 누가 잘해야 되냐면 그 기하 선택하신 분 있잖아요. 나는 기하 배울 거야.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코사인 특히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은 그 문제 풀다가 잘 안 풀리는데 그 이유가 사인 법칙이에요. 대각과 대변에 대한 정보를 놓치신 거예요. 그때 사인 법칙을 풀면 기가 막히게 풀려요. 근데 코사인 법칙은 뭐 시도 때도 없이 쓰입니다. 거의 피타고라스 정리급이에요.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기하 선택하신 분들은 특히 이걸 조금 연습을 많이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기하를 선택 안 하신 분들도 내신을 봐야 되니까 무지하게 연습해야 되겠죠. 문제 하나만 조금 보고 갑시다. 자, 이 문제를 조금 봐봅시다. 중학교 문제입니다. 삼각형 ABC가 주어져 있고요. 이때 점 D를 잡아요. 점 D를 잡는데 어떻게 잡냐면 AC-D가 2대 1이 되도록 점 D를 잡고요. 주어진 정보라고는 여기가 이제 45도, 60도, 그리고 AB의 길이가 이제 2루트 3, 1대 구하라고 하는 거는 AD의 길이입니다. AD의 길이가 얼마일까를 요구하는 건데 중학생 중3 삼각비 배운 친구들한테 이거 풀러가면 잘 풉니다. 어떻게 푸냐면 수선을 쫙 내려가지고 1대 1대 루트 2 그러면은 루트 6이죠. 루트 6, 루트 6, 2대 1대 루트 3, 루트 2, 2 루트 2 그러면 2대 1이어야 되니까 루트 2 그 다음에 이제 피타고라 정리 써가지고 구해내거든요. 근데 우리가 연습할 것은 이게 아니라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에 대한 얘기입니다. 먼저 60도와 마주보고 있는 대변의 길이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무엇을 구할 수 있냐면 AC를 구할 수 있어요. 바로 사인 법칙을 사용하면 사인 60도와 그 대변의 길이 는 사인 45도와 그 다음에 AC의 길이가 서로 똑같습니다. 하나의 삼각형에 대해서. 그러면은 적당히 조금 정리 좀 해주게 되면 AC라고 하는 길이는 2루트 3 곱하기 사인 60도의 역수네요. 루트 3분의 2 곱하기 사인 45도.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데? 루트 3 약분돼서 날라가고 루트 2분의 4네요. 루트 2분의 4, 2루트 2. 그래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대 1이니까 바로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코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 이제 중3 꼬꼬마들 마냥 뭐 계속 수선을 그리고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바로 구할 수 있겠다. AD의 제곱 2루트 2의 제곱 그 다음에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2A B 그리고 코사인 끼인각이 120도죠? 부호가 바뀌면서 2분의 1이 되겠다. 그러면 약분 다 했네. 8이고요. 2고요. 4인가요? 14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그 중딩의 결과는 비교해 볼까요? 중딩의 결과는 뭐였나? 2대 1대 1대 루트 3 그래서 2루트 2의 제곱 2루트 2의 제곱은 8 제곱하면 6, 14 제곱하면 14 똑같죠. 그래서 조금 더 그 머리를 덜 굴리고 풀 수 있다 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 더 어려운 문제들을 풀 수 있어요. 간단한 것들을 이제 공식
으로 해결해 버리니 조금 더 어려운 것들을 풀 수 있다.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은 그 22학년도 6월인가 9월인가 거의 모의고사 문제예요. 그 고2 여러분들 거. 몇 월인지 기억이 안 나네. 14번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림과 같이 이제 중심이 그림에 대한 설명은 반지름의 길이가 u이고요. 그 다음에 AB가 8루트 2. 그리고 부책으로 OAB의 어쩌고 저쩌고에 대해서 너는 중각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3대 1 이렇게 되어 있네요. AP 대 BP가 3대 1이고 구해야 되는 건 BP. 여기가 이제 1의 비를 가지니까 X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X라고 두게 되면 자연스럽게 3X라고 둘 수 있네요. 그러면 구해야 되는 게 아무래도 여기 각에 대한 정보가 조금 나와 있죠. 둔각이다. 마주보고 있는 정보에 대한 얘기네요. 다만 그 대각과 대변 중에서 하나를 모르니까 무엇을 추가적으로 제시했냐면은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도록 외접원이죠. 삼각형 APB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줬더라. 그러면 이 사인 법칙을 사용해서 삼각형 APB. 그래서 사인 법칙을 사용합시다. 사인 이름 좀 붙일까요? 적기 편하게 세타라고 합시다. 사인 세타 분의 대변의 길이는 지름이 되겠다. 그러면 이제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건 12분의 8루트 2가 되니까 3분의 2루트 2가 되네요. 그리고 결국 구해야 되는 것은 일단 세타에 대해 정보를 알아냈으니까 몇 도인지 모르지만 알건 다 알죠. 그러면 이제 코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 SAS라 코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은 식 하나 세울 수 있겠다. 식 하나 세우면 끝났지 X만 구하면 되니까. 8루트 2의 제곱 이때 코사인 법칙 따라서 8루트 2의 제곱은 2변 9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 끼고 3x x 코사인 세타가 되겠더라. 그러면 이제 코사인 세타를 슬쩍 계산해 줘야죠. 크기를 결정하는 직각삼각형 하나 가지고 오면 이렇게 해서 3분의 2루트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이 되고 둔각이기 때문에 코사인 음수가 되겠다.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와서 정리해 주자. 8루트 2의 제곱은 128.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부호가 바뀌면서 3약분 되겠네요. 2x제곱. 그러면 10x제곱. 12x제곱이네요. x제곱은 12분의 128. 그럼 약분 좀 해주게 되면 4로 가능하죠. 3분의 32. 따라서 x BP의 길이는 루트 3분의 4루트인가요? 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풀 수 있겠다 합니다. 이거는 이제 중딩놈들한테 풀라고 하면 못 풀겠죠? 풀 수 있으려나? 그러니 여러 문제집들을 보게 되면은 사인 법칙을 가지고 길이의 비를 생각하고 삼각형의 유형을 판단하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사인 법칙을 연습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실제로 하고 싶은 건 이런 거고, 그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을 통해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충분히 익숙해지시고 나면 그러면 조금 어려운 걸 도전해 보세요. 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은 사실 대수라는 과목에서 한참 벗어난 영역인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는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하 문제들은 어려워요. 기하 문제들은 어려운 거 어려워요. 그러니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한 그 목표를 2회, 3회 차에 그때 이제 어려운 걸 도전해 보셔도 늦지 않습니다.